예.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서부터 또 과정 또 최종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냉철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따져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이 붓사위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금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한남동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엄동설안의 그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밤낮을 지켜가면서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나 대법원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갈등 지금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래도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제대로 따져보자고 오늘 이번 특검법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검법 자체의 제목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나 많은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갖다가 내란죄로 단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확정된 바 없죠, 우리 처장님? 그렇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냉철하게 따져보고 수사해서 결과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애완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1, 2, 3 비상계엄 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목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 제2조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제8호에 보면 애완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죠.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일소위에서 수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넣고 해외 빈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의 북한의 공격 유도. 자, 이 부분에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북한 한계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한 게 우리가 있었나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무인기 평양 침투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한 적이 있나요? 자, 이러한 이 법에 내란 혐의로 조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단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애완죄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애완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애완죄 관련 법을 넣음으로 해서 그동안 부결된 바로 이 1, 2, 3 계엄 관련 특검법은 정당성과 모든 이런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또 있죠. 자, 2조 1항 11호에 보면 여기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사는 가급적인 신속해야 되고 또 빨리 국정 안정을 찾자는 게 이번 특검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법에서 찾아보기에는 과잉수사 원칙 아닙니까? 과잉수사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 우리 장관님. 예, 그래서 지난번 있죠? 소위 때도 요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예, 맞습니다. 직접 거기다가 사건, 바로 이 공직자의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명확한 규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직무수행을 배제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 추천권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유사시에는 대법원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이 안 될 경우 대통령만 할 경우에는 임명을 간주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하는 그런 바로 상권분리 정치를 관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또 과도한 또 인력과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일 많으신 국정농단 사건 때에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155명. 그동안 과거에 105명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특검 기간도 이제 120명 최장. 이것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 주시죠. 이런 사건의 보고를 통해서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등에 대한 특례에서 바로 이 수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실에 흡자도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법안에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특검법은 다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법명과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발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무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석준 의원님, 그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저 지키라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